자, 오늘 이제 2022년도 지역인재 합격. 자, YBM에서 자, 2명의 합격생이 나왔습니다. 자, 이분들의 일단 합격 후기 소감을 간단히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오늘 합격생들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좋은 시간 갖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박수선 양. 자, YBM에서 열심히 해서 합격하셨는데 짧게나마 자, 우리 후배들에게 또 앞으로 공부 노하우를 또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됐어요? 이번 2022학년도 필기를 합격한 박수선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자신이 없었는데 이제 1월부터 YBM 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김태동 선생님 만날 수 있었고 그 다음 영어부터 기초부터 다졌는데 파워보카부터 시작해서 기초 200제 문법까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잘 따르다 보니 필기 합격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니 오빠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더 큰 자극을 받을 수 있었고 동기부여 또한 크게 됐던 것 같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도 독해 쪽에서 조금 부족했던 게 있었는데 에어 클래스를 통해서 독해 실력을 되게 많이 늘려나갔고 국어 문학이랑 비문학을 되게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박수. 굉장히 짧게 아주 요약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 앞으로 남은 면접 준비 잘 하셔서 멋진 공직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의 영광이고 YBM의 영광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서선아 양 합격 후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짧게 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이번 지역인재 필기 합격자 서선아입니다. 네. 저는 영어 실력은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고 그 상태로 올해 1월부터 YBM을 다니게 됐는데 김채 선생님을 만나서 영어 단어나 문법 등 많은 노하우를 받게 되어서 네, 영어를 잘 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국어는 원래 제가 좋아했어가지고 그 문법이나 이런 건 돼 있었는데 비문학이나 문학 같은 부분은 비문학이나 문학도 어느 정도 되긴 했는데 고전 소설이 저는 어려웠는데 고전 소설이나 한자는 이제 김태 선생님의 에어 클래스 강의를 들으면서 네, 잘 외우는 방법을 알게 돼서 네, 잘 외워서 국어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이다. 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네, 그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 그래. 학교 후배 중에 한 명이 어. 저한테 응. 학원 추천해 달라고 해서 제가 선생님 연락처랑 학원 아이고야. 홈페이지 넘겼단 말이에요. 그래. 그래서 선생님한테 곧 연락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 미리 알려드리려고 그래, 안 그래도 연락드렸습니다. 쌤 니한테 전화하려 했다. 네. 니 이거 네. 언제 출근하노, 이제? 출근은 아직 안 나왔고요. 연수원 일정만 6월 셋째 주부터 가는 걸로 나왔어요. 그럼 요즘 쉬고 있겠네? 네네. 그래, 다른 게 아니라, 네. 다음 주 토요일 날, 네. 내가 아까다나 이때까지 합격했는 너희들 선배들 네네. 자리에 모이거든? 네. 그래가 식사 자리 초대하니까, 이번에 니 합격했는, 학원 아니, 그래, 네. 학원에 왔는 사람 중에서는. 아니요, 다른 친구 한 명도 지금 추가 합격됐어요. 누구지? 그 수정이라고 필기에 합격했던 친구 아시죠? 우리 그때 왔는 애. 네네. 아이고, 좋은 소식이네, 또. 네. 아이고야, 그래. 그래, 안 그래도 그거는 선생님이 이번에 초대할 생각이니까 네. 와서 식사 자리 올 수 있겠나? 시간이 혹시 몇 시쯤일까요? 저녁에 하지 싶은데. 아직 저녁? 일정을 네. 못 받았는데. 네네. 내가 대표가 이재구라고 네. 이따위 선생님 합격했는 애들이 많잖아. 네네. 그래, 걔가 총무인데 대표인데. 네. 그래가
후임자들 합격했는 애들 항상 초대하거든. 네. 그래, 연락 오면은 네. 선생님 일단은 일정은 토요일이라. 네. 토요일 날 16일 아이가 16일. 네, 맞아요. 16일 저녁쯤에 그 식사 자리 마련하니까 네가 그냥 와서 네. 여기 뭐고 선배들이 밥 사고 하는 거니까 선생님하고 네. 와서 식사 자리 인사하고 그러면은 네가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어. 네네. 왜냐면 앞으로 이제 공무원 이제 와서 물어볼 것도 많잖아. 네. 그래가 이제 선생님 좋은 자리만 안 그러니 니한테 전화를 했겠다 선생님이. 그래, 수정이도 오면 좋은데 근데 수정이가 좀 안 그렇겠나. 왜냐면은 그 뭐 학원 다닌 지가 가는 많이 짧았잖아. 네. 그쵸, 그쵸. 그래, 가는 뭐 선생님 좀 가기가 좀 그렇다. 네. 그리고 이제 네가 그때 연락 오면은 네. 이 16일 날 그 저녁에 시간 맞추면 시내 아니면 뭐 수성모 네 근처에서 하기 때문에 네, 네. 그 와가 식사 자리하고 인사해라 선배들한테. 네, 네. 그래, 내가 문자 보내줄게 그때. 네, 감사합니다. 어이야, 그래. 네. 어이야, 그래. 네. 안녕하세요. 자, YBN 공무원 영어 김태형 쌤입니다. 자, 어제 지방직 시험 치신다고 너무 고생 많았고, 자, 어제 여러분 선생님이 올린 해설 강의 참고하시고, 자, 오늘 영상은 YBN 공무원 영어 스파르타 3기가 이번 지방직을 이제 끝으로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 어떤 공부했던 과정과 그리고 어떤 성과 이런 부분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스파르타 3기도 이번에 이제 일행직이 가장 많이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기술직, 그 다음 사회복지직 등등 이번에 또 지원을 하셨습니다. 자, 이미 이제 올해 경찰 1차는 이미 성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국가직도 아주 높은 성적으로 합격생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지방직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합격률 75%를 이어갈 것 같은데, 자, 올해는 더 큰 소식이 국가직과 지방직 제2관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수강생 중에 한 명이 국어, 영어, 그 다음에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에서 굉장히 높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영어는 95, 굉장히 높은 성적이 나왔죠. 그리고 국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은 95점의 성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성적의 어떤 결과는 이 YBN 공무원 영어가 수강생들의 어떤 강의뿐만 아니라 철저한 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어제 시험 끝나고 오늘 선생님 영상 찍기 전까지 지금이 이제 5시 40분 정도가 됐는데 개별 수강생들 모두 선생님이 어제 시험 결과를 두고 상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 분포도를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입력한 합격 가능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입력한 그 결과를 두고 올해도 높은 어떤 성적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YBN 공무원 영어 많은 관심 속에서 지난 이제 3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2관왕까지 나오게 되었고, 이제 7월 달부터는 내년도 이제 스파르타 4기가 출발하면서 더 높은 성과를 이어갈 거를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고, 특히 지금 내년도 시험 방향은 이번에 여러분들 영어 때문에 많이 고전하셨듯이 결코 영어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공부, 문법, 어휘, 그 다음에 생활영어, 그 다음에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독해, 그 어떤 방향성을 잘 잡아야 아무리 시험이 어렵더라도 YBN 공무원 영어처럼 높은 영어 성적으로 합격 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도 여러분들이 시험 방향이 지금 7급 시험도 여러분들이 지금 바뀌어진 어떤 PCS 영향을 받는 거 알고 계시듯이 이 9급 시험도 이제 이 국어 과목이 옛날에 어떤 암기적 문법 위주의 어떤 그런 공부보다는 이제 독해 위주, 그리고 문학의 어떤 감상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런 어떤 전문가의 어떤 여러분들이 국어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잘 배워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YBN 공무원 스파르타 3기, 오늘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합격에 대한 어떤 마음의 안심을 갖고, 합격 발표할 때까지 차분하게 책도 많이 읽으시고,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더 힘을 내어서 마지막 합격 소식까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동안 많은 성원 감사드리고, 자, 스파르타 4기를 향해서 또 열심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들어오면서 별말 없었지? 자, 보자. 뭔가 음식이 오는 느낌인데? 자, 소리가? 음식 오나? 괜찮아. 빨리 하자. 오늘 이게 스파르타 4기 합격생들이 오늘 다 참여는 못하고 합격생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또
좋은 어떤 현직도 대표 2명 초대하고 좋은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이분들 한번 축하 파티도 좀 해주고, 그리고 뭐 그동안 고생했는 거 한번 우리 격려도 좀 해주고, 앞으로 현직에 가서 잘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그런 또 좋은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래서 오늘 스파르타 4기 학생들 4명이 간단하게 공부했는 이야기도 듣고, 스파르타 5기한테 어떤 나름대로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 간단하게 그래 한번 해봅시다. 자, 저쪽 줄부터 옮겨보고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 어떻게. 자, 합격 이번에 누구였는 이름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해. 이번에 서울직 일반 기계 필기 합격이라 해야 돼요. 필기에 합격한 서원기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할 때 선생님이 나눠주시는 그 단어책 열심히 외우시고 또 문제 풀 때 단어랑 문법은 철저히 하고, 독해는 자기가 순서를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최소한 자기가 획득할 수 있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심하게 망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네,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 합격하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이제 포항시 조경직 기술직 합격, 필기 합격한 이재구입니다. 자, 일단은 먼저 필기를 합격했기 때문에 이제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면접에는 자신이 붙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논리적 사고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논리적 사고와 생각에 있어서 좀 사고에 있어서 좀 더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 이제 될 것 같고, 최근 추세가 지금 전공이 좀 어렵게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영어만 이제 하다가 이제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공도 같이 병행하고 항상 열린 사고로 선생님 따라 가시면 이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수. 그냥 하면 되나? 안녕하십니까. 경북 칠곡군 일반 토목직에 필기 합격한 김민성입니다. 요새 좀 전공 과목이 어려워지고 있긴 하지만 영어라는 과목이 단번에 오르는 과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절대 영어를 놓으면 안 되고요. 그냥 솔직히 뭐 공부 잘하면 학원 안 오지 않겠습니까? 혼자 공부하지. 하고 나서 영어 선생님이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운이란 단어가 있는데 한 2, 3년에 한 번 정도는 운이 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국가직 교정직에 합격한 최효정입니다. 공부할 때 아무래도 스트레스 좀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데 스스로를 너무 가두어서 공부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스트레스를 최대한 풀 수 있는 거를 따로 본인이 정해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푸시고 그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자, 이번 이 스파르타 4기는 성적이 굉장히 높아서 뭐 면접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스파르타 5기도 열심히 해서 자 내년에 또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박수. 아유, 뭐 이래 또 감사해.
네, 저희 그 예. 합격생들이 이제 어허. 이 네 분이 어. 모아가지고 지금 H랑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게 아. 인생의 길이 되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멘트가 있어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김태형 쌤은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021년 이제 경찰 2차 시험 8월 달 또 다가오고 그 앞에 여러분들 지방직 시험, 국가직 시험도 있습니다. 자, 올해 이제 처음 이제 합격생 이제 김의왕 군이 이번에 이제 경찰 1차에서 좋은 영어 성적을 받았는데 이분이 영어 공부한 노하우를 잠깐 우리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찰 1차 필기 시험 합격한 거 축하드리고 처음에 이렇게 학원 오셨을 때 좀 기초가 많이 약했는데 좀 이번에 영어 고득점 굉장히 높은 점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이렇게 어떻게 그 기초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휘 예. 어휘는 주로 어떻게 공부를 하셨습니까? 어휘는 공부할 때 그냥 단어책 선생님이 내주시는 거 그냥 매주 보면서 했고요. 하루에 1시간씩은 매일 투자를 했었어요. 문법이 처음에 많이 힘들어가지고 쌤한테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순간에 딱 그게 이제 본인이 이제 문제에 매치시킬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보이던데 너무나 되겠는데 그 힘든 고비를 어떻게 그래 넘기셨습니까? 문법을? 그냥 처음에 계속 안 보였는데 네. 선생님한테 계속 물어보고 그냥 몰라도 물어보고 몰라도 물어보고 알아도 애매하면 물어보고 그렇죠. 그냥 계속 묻다 보니까 조금씩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모습이 쌤이 참 보기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독해가 그 여러 파트 중에 좀 감이 빨리 왔는 것 같은데, 네. 그 독해를 제한된 시간에 그렇게 빨리 풀 수 있는 거는 또 어떻게 공부를 하셨습니까? 독해는 일단 기본 정도는 수능 때 되게 많이 잡혔었던 것 같고요.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팁들만 거기 더 얹어서 하니까 따로 크게 많이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나름 성적이 괜찮게 나왔었어요. 어쨌든 지금 뭐 이제 체력 시험도 얼마 전에 시험 쳤었고, 네. 어쨌든 뭐 최종 결과는 또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혹시나 뭐 최종 결과가 안 돼가더라도 마지막 2차 시험에는 뭐 아주 높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하니까 하여튼 마무리 잘 하셔서 또 최종 합격도 한번 바라보고 혹시나 네. 안 되면 또 경찰 2차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성실한 모습으로 경찰 시험 최종까지가 참 힘든데 그걸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선생님이 많이 이렇게 배우는 학생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이렇게 돋보이는 학생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게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죠? 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준원이가 한번 마이크를 한번 받아볼까요? 이 준현이가 공부한 거 한번 전체 한번 일단 총평만 좀 해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이야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요점 같은 거 비슷하게 발표해 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매일매일 이게 스케줄이 많이 달라진 경우라서 매일 고정적으로 몇 시간에 공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 될 때마다 공부하고 이제 그리고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논리 독해 위주로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하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갔다 와서 복습하고 자고 이제 남은 시간에는
선생님이 주신 문법 요점이나 이제 영어 독해 단어 시험지 헷갈릴 수 있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봤고요. 이제 나머지는 인터넷 강의로 사회복지 그리고 한국사 같은 과목들을 다져 나갔습니다. 솔직히 제가 방금 말한 게 제 공부 방법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말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쪽에 지금 두 분이 다 뭐 합격 의혹 때문에 지금 앞으로 내년에 준비하는 분들에게 특히 이제 영어가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은데 준비하는 분들에게 예. 그래서 일단 본인이 여기 쌤 처음에 왔을 때 상담을 했을 때처럼 5과목을 준비한다고 했었을 때 과연 종합반을 선택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시간을 균일하게 배분해서 가는 게 유리했는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과 상담을 했었을 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영어였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먼저 시도하면서 나중에 한국사라든가 그렇게 선택 과목 2개를 나중에 따라가는 게 맞는 것이었는지 본인은 지금 이제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물론 합격으로 지금 왔지만은 어떤 것이 잘했다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취약 부분을 먼저 공략했던 것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논리 독해와 특히 이제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단어들을 위주로 봤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험에서도 단어에서는 4개 중에 3개를 맞을 수가 있었고, 제가 이번 시험 영어 점수의 거의 80%는 독해 점수에서 나왔기 때문에 문제는 풀어보셨으면 다들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독해로는 이제 감도 못 잡을 만큼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제 선생님의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면 전 이번에 아마 한 40점, 50점 가까이 나왔을 겁니다. 예, 잠시 조금만 더 말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제 올해 지나고 나서도 내년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앞으로 가면 이제 논리 독해나 어느 과목을 가든지 논리 독해 영어, 특히 영어 과목이 이제 많이 그 변별력을 좌우할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시험 쳐본 제 경험으로서는 그렇습니다만, 이제 영어에서 확실히 잡고 나서 이제 다른 과목들을 병행하면서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수. 마이크 테스트.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대구 사회복지직 합격한 권준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앞분이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릴까요? 이제 추려서 3가지 정도 요약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부량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저 하루에 이제 심하면 거의 한 5시간도 공부 안 했거든요. 뭐 이리저리 뭐 집안일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이번에 합격한 거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계속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1시간을 해도 열심히 집중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일단 이게 전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10시간 앉아 있어도 딴 생각하고 하면은 결국 그건 한 2-3시간 열심히 한 것보다도 못한 게 되니까 그냥 세상 날린 거라 보면 되거든요. 어쨌든 첫 번째 이걸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잠시만요. 잠시 생각이 좀 안 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특히 선생님의 커리큘럼 중에 논리 독해 그 커리큘럼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들고 이제 나름대로 매뉴얼도 만들어서 이제 머리에 새겨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엔 시험이 영어하고 국어 때문에 사실상 거의 살았거든요. 남들이 다 떨어졌을 때 점수가 잘 나와줘서. 근데 이 잘 맞은 점수에 제가 대부분이 국어, 영어, 논리 독해 쪽이었어요. 영어만 해도 이제 그 단어라든가 문법은 거의 절반 이상 틀렸었고, 국어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논리 독해만 해서 이제 영어도 점수 좀 나왔고, 국어는 80점 정도 나왔었습니다만, 일단 제가 문제를 풀어본, 작년도 시험 쳐봤고, 올해도 시험을 쳐봤어요. 논리 독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 비중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아무래도 좀 많이 유리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잠시만요. 쭉 떨려서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미루지 말자입니다. 제가 솔직히 아까도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공부는 많이 한 편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반드시 지키는 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날 하자고 했던 거는 잠을 덜 자서라도 무조건 다 공부를 하고 잤었거든요. 뭐 만약에 일이 생겨서 많이 못했다 하면 뭐 새벽 때까지 다 하고 자고 해서 솔직히 잠은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반복도 되고 무엇보다 이제 공부 진도가 안 밀리니까 이제 공부하는데 차질도 없고 예. 이제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제 내일 하면 되겠지는 없다. 오늘 해야겠다 싶으면 오늘 무조건 끝내고 자자입니다.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하자 이거죠. 예. 계획 같은 거에. 예. 예. 이상 제가 드릴 수 있는 당부라든가 조언은 다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예. 예. 그러면 부족한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핵심을 잘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두 분 너무 감사하고, 자, 오늘 제가 여기 두 분한테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큰 미끄럼이 되는 말씀이었다 생각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조교 대표로 이렇게 조교를 이번에 이제 스파르타 4기는 3명을 선정을 했는데, 이분들은 다 이렇게 1차 합격 필기 경험이 있는데 합격이 마지막에 가서 이제 미끄러지는 게 뭔가 그 부분에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교부터 시작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는 다 합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갈 테니까 오늘 두 분 말씀 잘 새겨 듣고 오늘부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이렇게 또 와주신 분한테 한 번 더 박수 치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조교. 자, 다음에 선생님 한번 연락할게. 그래, 고생했어. 그래, 고생했어. 그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올해 경북 1인직에 최종 합격한 윤소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로 말씀해 드릴 것 같으면 일단 이 중에서도 베이스가 있는 분이 있으실 거고 아예 베이스가 완전 노베이스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원래 계속 예체능을 했어서 미술대를 졸업했고 완전 노베이스로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영어를 조금 혼자 공부하고 쳤을 때는 꽈랑이 나왔었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근데 이제 선생님을 만나고 이제 조금씩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고 이제 지금 거의 1년쯤 다녔을 때 제가 면접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년째 다녔을 때 계속 선생님을 따라갔고 그래서 이제 또 영어가 좋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 짧게 이제 저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면 일단 국어나 영어는 딴 거는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선생님만 계속 따라갔어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쪽지 시험 지금 치시는지 모르겠는데 쪽지 시험을 많이 치시는 편이었는데 그때 이제 전날이나 전전날에 약간 이제 이 반에서 1등을 할 거라는 생각으로 미리 예습을 해가지고 그때만 열심히 하더라도 그렇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실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1년 뒤 시험을 생각하기보다는 매주 치는 그 시험에만 집중을 하더라도 조금씩 이제 실력이 올라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이제 국어도 따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저 선생님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듣는 걸로 이제 기출을 커버했는데
이제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솔직히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독해는 선생님 수업을 많이 따라갔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선재 선생님의 마무리 책으로 그걸로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인강을 들으신다면 그걸 약간 추천해 드리고 싶고, 그래서 뭐 한국사나 저는 행정학, 사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회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말씀드릴 게 없지만, 뭐 한국사나 행정학은 제가 이제 기출 위주로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단권화에 조금 집중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필기 노트, 한국사는 필기 노트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걸로 거의 10번, 20번 계속 반복을 해서 보시고, 행정학도 이제 그 김준규 선생님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단권화 책이 굉장히 잘 나오니까 거기 이제 약간 내 책으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하시면서 기출만 푸신다면 꾸준히 하시면 그래도 85점, 90점까지는 충분히 암기 과목 오를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말씀해드리고 싶고, 뭐 보통 공부 시간에 대해서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 시간은 제가 작년에 면탈하고 난 뒤에 거의 12월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하루에 거의 9시간 정도, 주 한 6일에서 7일 정도. 남들은 10시간 넘게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10시간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7일 동안 꾸준하게, 뭐 8시간 해도 되니까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제일 말씀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심적으로 엄청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소수점으로 이제 면탈을 하고 완전히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때 선생님의 상담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정신적 지주가 많이 되셨어요. 그래서 약간 그냥 학원 강사님이라 생각하지 말고 진짜 선생님이랑 생각하고,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선생님한테 따로 말씀드려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조언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박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고등학교 선생님을 이렇게 칭찬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 합격생들이 있기에 선생님이 지금 여기까지 강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부터 4기가 되는데, 앞에 1기, 2기, 3기까지 그 성과를 잘 이어받아서 내년에 모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합격하신 분 중에서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선생님한테 인사를 오면서 감사함을 전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소리 없이 떠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마지막까지 또 가볍게 또 문자로 보내고 가신 분도 있고, 여러 부류의 합격생들이 있는데, 먼 훗날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사는 아파트에 오늘도 강사생활 24년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는 동안에 예전에 배웠던 제자들이 나이가 이미 이제 40대, 많으면 또 50대까지 가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각 층마다 이렇게 많다라는 걸 제가 깜짝 놀랐고, 얼마 전에는 이렇게 항상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보고, 어이구 김통쌤 아닙니까? 선생님 때문에 공무원 합격해서 지금 수성구청에 있는데, 그걸 알고 이제 그 애들을 층간 소음을 주의를 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층간 소음으로 벗어나는 경우를 보고, 그런 경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열심히 살아왔구나. 그래서 합격했으니까 선생님한테 그렇게 인사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또 내년에 좋은 합격을 해서 또 이렇게 인사도 오고 또 나중에 공직자로서 잘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오늘 윤소영 양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감사함을 전달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소영이도 참 이렇게 작년에도 또 필기 합격을 해봤고 아쉽게 또 떨어졌는데, 올해 다시 또 절치부심을 해서 이렇게 또 좋은 성적이 나와서 선생님 굉장히 기쁩니다. 특히 예체능계 출신으로서 이렇게 이 공시 과목을 공부한다라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거를
그 관문을 뚫어 나간다라는 게 본인의 노력이 엄청나게 낮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생각은. 왜냐면 이게 과목별로 이게 이제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이게 사회과학 쪽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전공 과목이라든가 이 용어적인 부분에 우리 보통 이제 예체능계 분들은 이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 합격 사례가 드문데 그래도 이렇게 2년 연속 작년에 이제 필기까지 합격했고 올해 이 점수로 봤을 때는 거의 최종 합격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예체능계 출신들이 이제 공무원 쪽을 이제 준비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회과학을 접한 분들은 좀 익숙하겠지만 특히 또 대학에서 또 자연계 계열의 또 이과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본인이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합격까지 영광을 누렸다라는 거 한번 그런 경험치를 한번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수험 기간이 남들보다 한 조금 더 긴 것 같아요. 총 하면 2년 좀 넘었는데 첫 1년은 거의 맥을 잡지 못했어요. 거의 공부 자체가 이제 익숙하지 않고 그런 뭔가 그 문제집을 보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영어를 쳤는데 그때는 꽈락이 나왔어요. 거의 1년 가까이 했을 때. 근데 그때 이제 김태동 선생님을 만나서 첫 시험 때 그때 85점이 나왔고 네. 그랬는데 선생님 안 만났으면 아마 이번 시험에 꽈락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독해도 도움이 많이 됐지만 이번에는 솔직히 문법에서 점수를 많이 얻었어요. 항상 문법에서 많이 틀렸었는데 그래서 저는 문법에서 꽤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국어도 제가 학교 다닐 때 거의 이제 8등급 맞을 정도로 국어를 정말 못했어요. 그래서 수험 기간에도 국어가 거의 모의고사 풀면 처음에는 막 한 60점, 50점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근데 이번에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약간 비문학이라던가 그런 문학 같은 데에서 감을 많이 잡아가지고 네,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고 일단 제일 힘들었던 거는 암기 과목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그게 제일 힘들 텐데 그때는 솔직히 남들은 뭐 기출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는 사람은 처음에 기출 위주가 도움이 되겠지만 저같이 이렇게 베이스가 전혀 없는 사람은 또 인강을 좀 들어보는 게 자기 취약 부분만 인강을 좀 들어보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반복하고 이제 시험 다가왔을 때는 이제 자기가 부족한 부분만 찾아서 인강을 듣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제 여기 소영이는 막판에 이제 영어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아가지고 물론 작년에는 85점이 나왔지만 또 이게 이제 공부량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원래 쌤이 했지 않습니까? 뭔가 아는 게 많아지면은 그때부터 자꾸 또 더 불안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 이제 별도로 쌤이 또 지도를 했었어요. 같이 또 한 명이 더 있었죠. 네. 그래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이 방법을 제가 꼭 전해주고 싶어요. 영어라는 게 아까 우리 준현이도 말했지만요. 짧은 시간에 그게 초긴장 상태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뭐 구문 자체가 정확하게 끈을 끼고도 절대 그렇지 않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처럼 내용이 추상적으로 나왔었을 때는 물론 이제 가는 과정까지는 우리가 영어 공부가 단어도 많이 외워야 되고 구문도 똑바로 해야 되고 이런 걸 하지만은 이제 그런 게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다 학습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인강을 들으면서 학부 모의고사를 풀어가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수험생활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정석대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짧은 시간에 내가 영어를 10몇 분 안에 풀 수 있는 거 그걸 평상시에도 연습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선생님이 제시했던 소재를 잡는 연습하고 그 다음 주제문을 읽어서 그걸 어떻게 매치시키는가 그거를 개별 지도를 해봤었을 때 가장 잘 효율적으로 잘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확한 독해를 잘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독해를 하는 건 아닌데 짧게 읽어서 뭔가 소재를 파악하는 게 막판 그 시험 직전에 선생님이 지도를 했을 때 가장 많은 연습을 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은 내심 이번 시험이 많이 어렵게 나왔을 때 소영이는 잘 적응을 하겠다라는 걸 감을 잡았었죠. 그래서 이제 예상대로 어떤 지금 이 관문을 뚫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좀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개인적으로 또
저처럼 이제 저는 어느 정도 감독회였고, 그런 뭐 중심 소재를 잡거나, 저 평소에는 그런 점을 잘 돼서 독해 성적이 잘 나왔는데, 이번엔 집중을 잘 하지 못해서, 독해에서 조금 평소보다 많이 아쉬운 결과가 있었어요. 근데 그 대신, 그래서 평소에 단어나 문법을 제가 이번에 되게 열심히 했어가지고. 이 방법이었죠. 선생님이 수업 거기서 중에 커버가. 그렇죠. 이 말을 했었죠. 이번에 했잖아요. 선생님. 독해가 많이 어렵게 나오면 결국 갈라지는 게 어디라 했어요? 앞에서. 문법 이쪽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전에 제가 앞쪽에 앉았기 때문에 발표하는 소리 다 들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선생님이 시험지 바로 해설 강의를 할 때 출제자들이 물론 문제를 잘 내셨지만 제일 많이 냈던 비중이 뭐였었습니까? 오형식에서 목적보를 결정하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걸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마음이 많이 놓였다는 이야기죠. 처음에 문법이 많이 힘들어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글딱해가 독해를 다 날리는 수준이 아니라 뭐 아쉬운 한두 개 있었지만은 어쨌든 앞에서 많이 맞았기 때문에 지금 합격권 뭐 1행집 중에서 안정권 점수가 나오게 된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좋은 대로 잘 이렇게 뭔가 따라왔던 거에서 합격의 어떤 영광을 누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험생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만의 어떤 편협된 생각이 많아요. 내가 좀 1년, 2년 공부를 더 하다 보면은 너무 이렇게 많은 들은 지식이 있다 보니까 내 이 지식을 한 해만 더 하면 되겠지라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수업 중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뭔가 혼자 공부해서 밖에 이렇게 가서 뭔가 하면 되겠다라 했는데 합격 소식이 들리는 분이 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누구보다 여러분들의 실력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어디 부분에서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매 상담 받아가면서 조언 들어가면서 수정해가고 검증받고 그게 바로 관리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따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원기는 또 대단한 게 독서실 아르바이트를 병행을 하면서 물론 이제 이번에 경찰 1차 또 합격하신 의원이도 또 독서실 알바를 하면서 참 쌤이 뭐라 할까 수업 중에 바라봤을 때 전날 뭐 이렇게 잠도 못 잔 상황에서 그 다음날 수업 참여하기 힘든데 그런 일을 병행하면서 이렇게 큰 성과를 냈다라는 거는 제가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또 이게 또 경제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부모님한테 의존해서 또 이렇게 뭐 그런 경제적인 부분 신경 안 써서 또 공부하는 것도 참 굉장히 여러분들이 다행이겠지만 또 본인이 직접 또 그 학원비를 또 벌어가면서 또 생활하는 것도 비용을 벌어가면서 이 합격했다라는 거는 대단한 또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는 거의 뭐 아주 소수점 차이로 아쉽게 떨어졌는데 올해 드디어 거의 뭐 100% 안정권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을 하면서도 병행을 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도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를 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또 희망을 주듯이 본인이 한번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한번 발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같으면은 아르바이트로 해서 이제 독서실만 아르바이트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너무 안 돼서 좀 일찍 일어나는 뭔가를 찾아야겠다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쿠팡에 새벽에 물류센터 가는 거 있어요. 그거를 제가 작년에는 11월부터 3월인가 4월달까지인가 계속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또 중간에 한번 코로나 터지니까 물량 엄청 쏟아질 때도 있고 했었는데 저는 힘들기는 힘들긴 한데 아침에 이제 너무 일어나 습관도 안 됐었고 하니까 또 오히려 이제 내가 일을 함으로써 돈을 번다는 게 공부를 이게 공무원 공부를 저는 이제 2, 3년보다 조금 더 오래 했거든요. 중간에 일도 하고 이랬어가지고 이게 돈을 안 벌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뭔가 제가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되게 자존감 같은 게 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내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이제 내 손으로 돈을 벌어서 뭔가를 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거에 이제 다시 또 플러스 효과를 받아서 또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물론 뭐 자는 시간이 좀 줄어들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뭐 솔직히 사람이 이제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그런 게 좀 약간 많이 상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어느 정도 몸이 힘들어도 내가 이제 돈도 벌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약간 각오가 있다면은 일을 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진짜 자기가 공부 이외로 성취감도 느끼면서 이제 뭐 적절하게 배분이 돼야겠지만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일도 같이 하면서 이제 합격을 했을 때 또 공부만 하다가 합격했을 때랑 또 다른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저는 이제 크게 뭐 어디 가서 뭐 얘기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이제 그래도 나는 그래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써 이제 약간 좀 내 자신의 이제 자존감도 올리고 약간 자부심이 좀 생긴다는 그런 게 있어서 꼭 공부를 하는데 꼭 공부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일도 좀 할 수 있고 뭐 조금 운동도 좀 할 수 있고 공부, 운동, 일을 같이 조금씩 병행하면서는 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저도 좀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앞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할 분들 중에서 운동도 하고 싶으면 운동도 좀 하고 일도 할 수 있으면은 감당이 가능하면 일도 하면서 공부를 하셔라.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합격할 수 있다. 근데 뭐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본인이 이제 스케줄을 조절해 가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5명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역시 합격하실 수 있는 분들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세동 선생님에게 국어 수업이랑 영어 수업 같이 들었던 진다경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선생님께서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직장인이었다가 공무원에 관심을 가지고 영어 수업을 처음에는 찾다가 선생님 수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 또한 완전 노베이스, 그러니까 수능 영어도 많이 등급도 낮았고 거의 대부분 문법도 약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기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선생님 수업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을 익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2월에 퇴사를 하고 총 1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1년 4개월 동안은 퇴사를 그만두고 그때부터는 제가 독서실 다니면서 쭉 공부만 했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모아둔 돈으로만 이거 공부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그리고 단기 합격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최대한 영어랑 국어 점수는 꼭 잡아두자. 그리고 다른 선택 과목은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저는 행정법, 행정학을 선택했는데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대부분 합격하시는 분들 정도가 되면은 1년 정도가 되면은 90점 가까이 가더라고요. 근데 영어랑 국어는 1년 안에 사실상 90점까지 올리기는 쉽지 않은 과목이고 저는 그러한 과목을 잡기 위해서 최대한 저 혼자 하려고 하기보다는 선생님 수업 커리큘럼에 따라서 계속 공부를 했고 또 저는 다른 학생들이 뭐 공단기나 뭐 다른 공시 학원에 다니는 모의고사를 풀진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주신 그 기간 내에 해야 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저는 계속 따라갔고 또 암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 논리나 이해력이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 하면은 더 오래 걸렸을 것을 좀 더 지름길이라고 하죠. 더 빨리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저와 같이 똑같이 공직 생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업 좀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이제 합격하신 분이 최종 합격하신 분이 여러분들 내년 시험에 합격하도록 그리고 좋은 어떤 격려의 말을 남기고 오늘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수업 전에 잠깐 우리 이야기를 좀 듣고 그렇게 한번 수업을 출발하도록 합시다. 그 스파르타 이번에 2기는 놀랍게도 20명 중에 마지막 그 강유리까지도 합격을 해가지고 16명이 합격했어요. 그 1차 합격 포함해가 최종 합격까지 80% 이제 합격률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일반 보통 학원 종합반들이 그 최종 합격까지 5%도 안 됩니다. 거의
거의 그런 상황에서 지금 1기, 2기가 이렇게 놀라운 어떤 성과를 거두고, 그리고 특히 경찰 합격, 최종 합격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처음에 1기도 쌤이 이제 이상윤을 초대해가지고 그때 한번 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었고, 자, 이번에도 자, 김민아 씨가 또 최종 합격을 해서 또 쌤이 끝까지 지켜봤기 때문에 너무 힘든 노력을 했고, 그에 대한 어떤 좋은 결실을 거두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박수를 여러분들이 맞이해 주시고 잘 새겨뒀고 내년도 합격하는데 좋은 어떤 그런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박수로 맞이합시다. 자. 안녕하십니까. 올해 2차 경찰직 최종 합격하는 김민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37살입니다. 예, 인생 2회차 시작한다고 생각해서 아마 여러분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노는데 여한이 없는 거라서 노는 데는 한이 없어서 아마 공부나 휴식에 조금 몰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하고, 그리고 제가 겪었던 선생님들의 동기부여라든지 좋은 말씀을 제 식으로, 그리고 경찰 시험 준비에 맞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책상 좀 적어도 될까요? 네, 일단 기호가 이렇고요. 150%라는 것은 제 기준으로 이제 100% 준비해서 간다라기보다는 150%를 준비해서 시험 때 다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최대한 많이 보자 하였고, 실제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한국사 첫 페이지 푸는데 10분 동안 저희 고사실에 페이지가 아무도 안 넘어갔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안 넘어가길래 나만 정신 차리면 합격할 수 있겠구나, 마킹만 제대로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대신 공부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런 자신감이나 폼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힘들어도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멘탈, 시험 당일에 한번 갔다 오셨던 분들은 시험 당일에 특이한 케이스, 그리고 나의 상태를 대부분 아시니까 그런 거를 최대한 좋은 쪽으로 끌어올리셔서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포기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드는 생각이, 후회를 안 남기려면 어떻게라는 말이 반드시 따라 붙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어떻게를 고민하면서 효율성을 좀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 나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차가 커서 저 같은 경우는 미래에 있을 시험 당일, 그리고 시험 다음 날 내가 어떤 상태인가, 그러니까 시험을 잘 쳤으면 겸허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체력 준비를 할 텐데, 그러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거라는 미래를 미리 생각해서 좀 더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었고, 여러분들도 그러하실 걸 알지만 감정의 동요 없이 조금 무던한 성격을 만드시는 게 좋은데, 그건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드신 건 압니다. 하지만 그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저도 잡았는데 그것도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거짓말인데요. 거짓말은 사람이 100이면 100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저를 모를 때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구분할 줄 압니다. 해서 공부할 때 오늘 진짜 공부 안 되는데 이거가 진짜 하기 싫어서인지 지쳐서 휴식이 필요할 때인지 이런 것을 구분한다고 이제 제 스스로 거짓말을 구분하는데 많이 하루하루, 매 시간, 매분 좀 절제를 하는 쪽으로 저 단어를 골랐습니다. 핑계도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너무 힘들고 내일 공부에 지장이 될 건지 해서 최대한 합의를 해서 스스로 휴식을 하거나 아니면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거나 했습니다. 네 번째는 후심인데요. 보통 초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초심이 중요하다는데 제 생각에는 후심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매듭이라고 하죠. 계획은 좀 틀어지기 마련인 것 같고 초심도 퇴색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왜 이 길을 들었고 본인 직렬의 꿈 그리고 그 꿈을 이루고 살아갈 내 모습을 그리면서 저는 마무리가 좋게 되도록 많이 생각하면서 끝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할 분들은 너무 많은데요. 우리 선생님. 그리고 아무리 인생 2회차라지만 제가 미혼입니다. 해서 저를 응원하신다 하지만 한 번씩 성격에 받쳐서 잔소리를 하는 부모님도 계셨는데 그마저도 건강하게 계셔서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건강하게만 나 잘 되는 거 지켜봐주실사 빌었고 그리고 뭐 하여튼 주변의 친구들 변함없이 응원해 주는 거 그리고 내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할 수 있다는 그 환경이 있다는 것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 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신이고 문이잖아요. 신이 문을 닫으면 그 문을 열 힘은 나에게 있다. 즉 극복 가능할 만한 시련을 나에게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매번 그 허들 같은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2차도 체력 때 제가 갈비뼈에 금이 가서 꽈락이 나오거나 포기를 했었어야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의료진의 처방에 의하면. 하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진통제와 보강 운동을 통해서 여튼 뭐 만족할 점수는 아니지만 무사히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이 오더라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시련이 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만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다 하실 수 있겠죠. 코로나 시국이라서 뭐 즐겨 하시는 운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도 스피닝 강사를 아르바이트로 하면서 주어진 곳에서 운동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야외 운동보다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공부하다가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튕겨나가기만 할 때 무조건 산책을 많이 했고요. 산책을 하다 보면 이제 감정이 이렇게 요동치던 것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뭐 공부할 자리로 다시 앉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체력 같은 것들은 조깅이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강한 정신은 강한 체력에서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도 그리고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산책과 조깅을 좀 적절히 잘 배합하셔서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부한 지는 5년이 됐고요. 이번 준비하면서 갑작스럽게 이런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트랜스포머 변신하듯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뭐 주변 눈치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달려갈 꿈이 있으면 반드시 움켜잡으실 수 있도록 힘차게 달리셔서 꼭 원하시는 직렬이나 직업, 꿈 이루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자, 앉으세요. 선생님이 옆에서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물론 스파르타 1기 상윤이도 지금 어쨌든 굉장히 인상 깊었지만, 이번 스파르타 2기 합격생 대표 김민아 씨도 굉장히 지금 선생님이 가슴 뭉클할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거 후심, 초심보다 더 중요한 후심. 시험이 항상 가까이 다가올 때 이 초심을 잃고 보통 수험 계획이 무너지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합격생들은 대부분 이 후심이 바로 막판까지 큰 힘을 끌어올리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명심하시고, 자, 앞으로 이제 시험 여러분 내년도 향해서 다가갈 건데 오늘 이야기 잘 새겨듣고 또 열심히 출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김민아 씨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 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요거는 그 위에 6층에 가서 그 데스크 직원들하고 조금 또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 이거는 쌤이 또 그걸 하도록 할게요. 자, 고맙습니다. 따라오면 연락하겠습니다. 네, 또 마무리 잘 하시고. 아이고, 오늘 좋은 시간을 또 이렇게 갖도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에서는 다른 앱...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YBN 공무원 영어 김경쌤입니다. 자, 오늘은 6월 25일 아랫게 여러분 서울시 9급 7급 시험을 치고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아주 유익한 시간을 선생님이 만들었습니다. 작년 7월달 이제 시작하고 딱 이제 7월달로 딱 1년이 되는 이 해인데, 그 1년 만에 어떠한 공무원 학원에도 이룰 수 없는 합격률 70%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 합격률 65%였는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 5월 19일 지방직에서 이재구 학생이 필기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를 달성하게 됐는데, 이것은 통계적으로 보나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적혀 있는 걸 봤을 때 수강생 대비 지금 문제풀이반에서 수강생 20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14명이 합격했다 하면 이건 보통 결과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오늘 뜻깊은 이야기를 좀 하고 수업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합격한 학생인지, 그리고 오늘 또 경찰직에 합격한 최종 합격한 이상용 학생까지 오늘 초청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내어서 선생님들의 어떤 좋은 지도를 또 감사의 뜻을 또 여러분들에게 전한다고 하니까 잘 듣고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상현 학생이 좀 바쁘니까 먼저 나와서 경찰직 때까지 이 학원을 다니면서 어떤 공부를 했고 또 어떻게 마지막까지 최종 합격을 했는지 한번 짧게 한번 소감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1차 경찰 최종 합격한 이상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여기 YBM을 다니면서 어떻게 영어가 부족했는데 어떤 상황으로 전체 최종 합격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단 저는 영어가 많이 약했는데 이 학원 다니면서 영어가 좀 점수가 올라서 일단 선생님한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 그 다른 과목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던데 대학생들이 형소법이라든가 경찰 결혼이라든가 이런 공부는 주로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찰 과목이란 게 영어랑 한국사만 일단 잘하면은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좀 못해도 좀 하는데, 그래도 선택 과목도 중요하니까 선택 과목도 같이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는 별다르게 특별하게 더 학원도 없고 학원 수업만 잘 따라갔는지요? 그게 또 궁금해요. 아니요, 저는 학원 수업도 하면서 따로 계속 다른
사람 듣고도 문제 계속 풀어서 최대한 많이 문제를 풀려고 많이 풀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합격해서 축하드리고, 자,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지금 뭐 전체적인 또 이야기할 시간도 나중에 갖도록 하고요. 일단 또 고운 마음을 가졌는 게 다른 과목에 대한 경찰 공부하면서 뭐 자기가 부족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상담을 해줄 수 있답니다. 여기 뜨거운 박수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 김태형 선생님의 어떤 여러분들의 다가갔던 그 진실한 마음이 우리 수강생들도 똑같이 또 뭔가 보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참 고맙고, 지난주에 이제 상담 여기 오는 학생 중에 세무직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번에 이제 여기 합격생 김수진 학생한테 요 관련해서 공부할 또 내용을 한번 묻고 싶다. 그래, 여기서는 합격한 학생들이 분명히 그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합격했다 해서 그냥 이기적으로 혼자 생각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밑에 또 여러분들 또 후배들이나 또 후임자들이 공부하는 것을 또 도와주려는 이런 마음이 앞으로 합격해서 올라갔었을 때 더 높은 또 성진도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맙고요. 자, 이제 다음 보면 좀 떨리게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 이 두 분의 지금 영상이 만약에 유튜브에 올라가면 대구 시내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봤었을 때, 아, 뭔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구나. 9개월 만에 그것도 기초가 약한 학생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또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YBM 공무원 학원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두 분 오늘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자, 이걸 계기로 자, 오늘 수업도 자, 물론 이제 아래 시험이 있어가 좀 피곤하겠지만 다시 한번 다져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오늘 결석하지 않고 왔는 분들은 선생님이 진짜 잘 새겨볼 것이고 또 내년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5명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역시 합격하실 수 있는 분들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이제 이 모임은 이제 너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계적 그런 학습 공부는 오늘 이후로는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앞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앞으로 면접에서도 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뭐 독해도 선생님이 논리 독해 주제를 가지고 뭐 많은 공부를 안 해도 그 어떤 머릿속에 인식하에서 가듯이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돌발적인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어떤 이런 어떤 하나의 마음가짐을 갖고 거기다 응용을 해서 말을 한다면은 충분히 상대방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올해까지 이제 24년을 이제 강사 생활을 해왔는데 그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석을 벗어나지 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석을. 그리고 그 말은 너무 변칙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인생을 변칙대로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남을 갖다가 뭐 음해한다든가 남을 짓밟고 올라서서 내가 그 위에 올라서서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든가 그렇게 살지 말고 항상 내가 어디 공무원이 돼서라도 1등이라는 마음으로는 살지 말라는 이야기죠. 어느 조직을 가더라도 난 꼭 1등 해야 되는 생각하지 말고 항상 2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1등은 왜냐?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신 분들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 합격의 주인공들은 다 나름대로 내가 1등이라는 마음도 있겠지만은 선생님이 봤을 때 여러분 5명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배려심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런 거 다 살펴보거든요. 같이 공부했던 오빠, 언니들한테 뭔가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또 귀담아 들어주고 과목별로 뭐 자료도 또 공유하고 그게 배려심이라는 거예요. 2등의 마음으로 항상 누군가는 내보다 앞서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1등이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 보면은 사람이 이제 이기적으로 발상되다 보면 남을 짓밟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2등이라는 마음으로 내 앞에 1등 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밀어줘야 돼요. 그 사람을 떠받쳐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내보다 못하는 사람이 다 3등인데 그 사람을 배척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서 항상 뭔가 조언도 해줄 줄 알고 그 사람에게 뭔가 더 많은 것을 베풀 줄 알다 보면은 그 2등이라는 구심점으로 오래오래 롱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우리나라 뭐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진정으로 정의와 공정, 기회의 공정 모든 것이 그런 것이 이제 도래되는 사회가 왔었을 때 여러분들 또 공무원이 거기서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2등이란 마음으로 1등은 항상 밀어주고 3등은 당겨주고 그런 마음으로 가면은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뭐랄까 조직에서 좋은 관계로서 이렇게 공무원 공직자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너무 튀고 앞서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 그 적이 결국은 나를 괴롭히게 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강사 생활을 돌아다가 너무 어린 나이에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적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남을 괴롭히지 않는데 그 높은 위치에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 지난 세월의 그 힘듦을 혼자서 다 이게 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모든 걸 또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의 그 경험치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건 너무 1등이라는 마음 갖지 말고 2등 해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여기서 최고 성적이나 다경이도 있지만은 또 뭐 원기도 가장 높은 성적이 나왔지만은 그게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항상 중간치, 중간에서 상위권에서 그 성적 내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마음이 편해요. 내가 너무 뭐 앞서가는 실력으로 만약에 어떤 자리에 갔다. 그럼 그게 또 부담감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더 잘해야겠다 하다 보면은 결국은 민원도 해결하다 보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고 자기 삶이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공무원 젊은 애가 자살했는 것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물론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봉사정신으로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옛날 시대하고 지금 시대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삶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제가 하는 이야기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여러분들 2.5% 안에 들어가는 부류잖아요. 97.5%가 떨어지는 이 시험이에요. 합격은 2.5% 시험이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그래 그거에 대해서 내 존재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걸 하면 이제 이미 지금 여러분들 검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본인에게도 뭔가 나 자신에게도 사랑해 줄 줄 알고 내 자신도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뭐 공직자로서 딱딱한 삶을 살지 말고 지난 여기서 YBM에서 보냈던 그 추억도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이제 말해주는 게 바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발표 낼 때까지 뭐 합격권 들어갔기 때문에 막 이렇게 흥청망청 보내면 안 되고요. 제가 분명히 추천해준 2권의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3분 고전이라는 책이 있고 여러분 좀 더 다 찍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의 교양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민의 교양 시작. 그렇죠. 이때까지 영어하고 국어만 선생님이 가르쳐 왔었는데 이제 영어 선생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 이제 공무원으로서 어떤 소양이라 할까요? 그런 쪽으로 이제 살아가려면은 여러분들이 합격 발표될 때까지 이 2권의 책을 완파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면접에서는 면접관들이 대부분 나이대가 40대, 50대예요. 그분들이 여러분 젊은 세대를 바라볼 때 측정하려고 하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다 높은 점수되기 때문에 실력을 점검하는 면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관계자들, 대구의 관계자들 뭐 전부 다 선생님 아는 지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과 선생님 생각이 그 100%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 놀랬던 게 문법 문제를 딱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이 생각했던 이 지금 어떤 전달 내용을 어떻게 이 시험에 다 반영을 했을까? 그러면서도 오형식에서 목적보를 어떻게 취하는가를 그 개념을 다른 유튜브에 훌륭한 영어 선생님도 많으시지만 아직까지 선생님이 제시하는 그 개념대로 설명하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한 맥을 갖고 가듯이 그래서 이 2권의 책이 면접관들이 뭔가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여기 교양이라든가 이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합격자 당일 그 발표할 때까지 읽어주고 그러고서 그 이후에는 이걸 또 다시 한번 되짚어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보면서 또 한번 최종 또 그때 발표나는 다 또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선생님이 이제 또 이거에 대한 공부 방향을 또 제시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먼저 1회독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읽어보면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거일 수 있어요. 준열이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이번에 이제 오늘 당대표 이준서이가 이제 바로 야당의 이제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어떤 우리 20대, 30대 여러분들이 항상 야당은 꼰대고 나이가 많고 고리타분하고 그런 생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이가 어떤 이번에 이제 뭐 당대표든 뭔가 인기 1위가 되는 이유도 바로 이런 효과라는 이야기 합니다. 바로 밴드웨건 효과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보시겠습니까? 밴드웨건 효과라 하면 약간 대중적인 인식 가운데 한 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명이 같은 생각이라든가 사상을 가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나머지 사람들도 거의 동조하는 그런. 예, 맞습니다. 그게 영어 시간 독해할 때 했는 내용도 기억나시죠? 예, 맞습니다. 저런 게 바로 영어 공부 자체를 그냥 수박 그닥기씩 기계적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그 내용과 논리와 어떤 주제를 다 이해했기 때문에 제 발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게 면접관이 봤을 때, 이 학생은, 바로, 이 지금 수험생은 공부 자체를 그냥 기계적으로 한 건 아니겠구나라는 게 보이고요. 또 가서 또 정치적인 그런 이슈 이야기도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원기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최근에 여당에 이제 관련된 이제 그 변호사가 그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 뭐 수장이라는 이 말을 언급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왜 본인 입장에 있을 때는 국민의 어떤 공분을 사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그런 부분이? 천안함 사태 이제 현장에 대해 가지고 현장에 이제 승무원들 버리고 자기 혼자 탈출해가지고 현장한테 책임 있는 거 아니라 수장시켰다 이렇게 의견을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뭐 그렇지 여당 관련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이제 공식적인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공론화될 수 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개인의 입에서 그냥 섣불리 너무 이야기가 나왔다는 게 일단 지금 1차적으로 제일 크고 뭐 사적인 의견이라고 본인이 밝힌 것도 아니고 거의 공적이라 나온 거고 사적인 의견이라고 해도 이제 공론화될 수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을 뱉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봤을 때도 이제 함장이 승무원들을 버린 게 아니고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살릴 수 있는 승무원들도 살리려고 노력했는 건데 이제 살아남았는 함장과 비롯해서 이제 여러 승무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나머지 인원들이 이제 죽은 사람들 버리고 너희들만 살아남은 거 아니야 이제 낙인을 찍히고 그러니까 여론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낙인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멘탈적으로 이제 그 천안함 사태에 대한 충격을 벗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그걸 또 들쑤시고 하니까 천안함 이제 생존자들한테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으로 나온 거여서 그렇죠. 자, 아주 좋은 답변을 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면접에 들어갔을 때는 공무원이라는 신분 자체가 어떤 거예요? 한쪽에 치우쳐야 됩니까? 중립을 지켜야 됩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슈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본인이 아무리 좌파 성향을 가지고 우파 성향을 가지더라도 거기에 대한 거를 개인적인 생각을 절대로 나타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금 비슷하게 원기가 잘했는데 이런 쪽에 지금 어떤 현상은 나오지만은 반드시 중립적인 의견을 발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 합격할 지금 뭐 높은 성적인데 해가지고 분위기 들떠가지고 한쪽 편향된 이야기를 해버리면 여러분들 굉장히 나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무조건 중립적인 어떤 글을 발표해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을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읽어 주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는 지금 말한 아까 지금 정치적인 어떤 시사 상식이라든가 그런 거는 당연히 어디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KBS 9시 뉴스, SBS 많습니다. 그렇죠. 뉴스도 봐야 되고, 그보다는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스마트폰으로 거의 다 여러분들이 SNS 활동도 많이 하겠지만은 뉴스 거리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이버나 다음에 있는 뉴스를 매일매일 발췌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고 거기서 자주 이슈화 되는 거.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이 7월달 발표 나오면 면접을 언제쯤 됩니까? 8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7, 8월 달에 이슈되는 거. 좀 코로나뿐만 아니라 엄청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일단은 이 기본적인 걸 먼저 읽어주시고 거기서 이제 실질적인 그 이슈되는 그런 뉴스거리를 많이 보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용어라든가 이런 것도 내가 그냥 외워서 나오는 말투가 아니라 이 수험생은 늘 이런 데 관심이 많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에 나오더라도 어떤 시사상식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또 명심해야 되는 게 여기 수업 와서도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험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첫 스타트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나마 다행히
뭐 수험 생활이 길지 않고 선생님과의 어떤 좋은 인연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도 안 하고 여기까지 빨리 이렇게 왔는 케이스인데, 그 뭐 합격을 했다 해가지고 뭐 또 너무 들떠가지고 면접 뭐 어떤 학원 다니고, 그것도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면 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면접관들이 원하는 게 그런 어떤 학습, 그래 외워서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또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어떤 길을 가르침 주는 것도 바로 거기에 대한 함정이 안 빠져들고, 그런 돈에 또 가지 마시고, 그런 돈이 있거든 부모님한테 효도하세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합격했으니까 가치 있게 쓰시고, 지금부터는 절대로 뭐 이제 기계적 공부하는 거 다 손노랗겠잖아요. 그만큼 대한민국 2.5%가 들어가는 거를 이번에 합격으로 다 보여줬으면 됐으니까, 나는 당당하다, 나는 이만큼 이루어냈다라는 걸 가치로 생각하시고, 선생님이 지금 말을 안 해서 여러분 지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오늘 학원 올라올 때 청소하는 할머니가 선생님 오늘 왜 일찍 오셨어요? 하니까 아유 우리 합격한 애들이 인사하러 온다고, 오늘 먼저 인사하러 온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박수를 치면서 너무 대단하다 너무 대단하다 하면서, 할머니가 얼마나 이때까지 여기 청소하시면서 선생님 많이 지켜봤겠어요. 그래 그런 것도 지금 청소하시는 할머니도 이렇게 굉장히 기뻐하는데, 하물며 돌본 선생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 기쁨도 지금 영상이 또 유튜브 올라가기 때문에 다 볼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수강했던 분들이. 그 중에서는 또 아쉽게 또 떨어지는 분도 있을 건데, 그래도 너무 또 감정을 또 나타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영상이 YBM 전체 관계자들 다 볼 것이고, 앞으로 이 또 공무원 여러분들이 또 담당하는 분들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저 유튜브에서 받는 학생인데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인식도 또 줄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어쨌든 차분하게 준비해가지고 집에 가서 해야 될 거는, 지금 원래 그렇습니다. 마음은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고 책상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을 분류별로 나누세요. 국어, 영어, 한국사, 그 다음에 선택 과목 했는 거를 박스로 나눠가지고 반드시 다 집어넣으십시오. 집어넣고, 특히 일행직은 행정학이 전공 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행정학은 절대로 박스 넣으면 안 되고, 행정하고 행정법 같은 경우는 따로 배치를 하셔서 그거를 항상 실무적으로 또 사용해야 되니까, 복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거도 하고, 나머지 뭐 국어라든가 이런 거, 영어, 한국사 이런 거는 다 박스에 넣어놓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무원 되고 나서는 항상 선생님처럼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공직자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책을 항상 병행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문화생활도 많이 즐기시고, 예전에 우리 때 어떤 그런 공직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여러분들의 청년들은 조금 뭔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일할 때는 열심히 봉사를 하시고, 일 끝나자마자는 내 자신을 즐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즐기고 행복한 공무원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뭐 7월 발표할 때까지 일찍 모이는 게 뭐 일찍지 않나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 시험 끝나지만 누구보다 제가 시험 분석을 다 합니다. 분석을 하고, 그다음 통계, 우리 준현이하고는 새벽까지 선생님하고 통화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생님이 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선생님 다 분석해서 그런 안정권, 높은 성적 학실권을 두는 거기 때문에, 어제 내가 지희한테 전화 안 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또 못 누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하시고, 일단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번 9명 중에 한 8명이 합격할 것 같은데, 1명하고 2명은 지금 조금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불안한데, 선택 과목 때문에 이제 또 한 명 기술직이다 보니까 성적이 나와봐야 선생님이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합격되는 분들은 최종 발표되거든. 그때 이제 모일 때는 여러분들 5명은 이거에 대한 선생님하고 토론회를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가서, 선생님 하나도 안 읽었는데 이러면 선생님한테 실망을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책을 읽다 보면은 혹시 내가 뭐 마킹 잘못했나, 뭐 이런 거 절대로 불안이 없어질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그리고 국어 과목 3번 때문에 절대로 그러냐. 이번 시험 성적은 쌤이 말씀드렸듯이 영어, 국어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그 1점 한 문제점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최근에 제가 상담을 많이 받아드렸잖아요. 기술직 분이 다른 과목은 거의 안정권이에요. 굉장히 높은 성적이에요. 영어에 까락이 나와버렸대요. 자기는 상상도 못한다는 거지. 영어 까락이 나와버렸다는 거지. 그만큼 영어의 뒤통수를 너무 많이 맞았다는 거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극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선생님 말을 잘 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도 다 들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더 신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자, 어쨌든 오늘 요 영상을 집에 가서 한번 유튜브로 잘 새겨보고 내가 어떻게 귀담아 듣는지 말투라든가 그런 거 잘 듣고 나면 7월 달에 선생님이 다 합격했는 분들 다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선생님이 그 미나 씨처럼 여러분 가는 길까지 마지막까지 제가 다 이렇게 절차를 다 밟아 드릴 겁니다. 알았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 일단 또 같이 수업 들었던 경찰분들 지금 어제부터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8월 달 다 합격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 상우가 또 지금 둘이 지금 너무 어떻게 그런 점수가 나올 수 있느냐 하면서 굉장히 지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여러분들이 좋은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에 뭐 좋은 성적 안 나왔으면 뒤에 따라오는 분들이 어떻게 공부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잘 새겨듣고 오늘도 다행히 비도 많이 안 왔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당장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서점으로 가면서. 서점을, 왜 지금부터는 서점을 자주 찾아가야 돼요? 선생님이 제일 즐거울 때 서점에 가는 거죠. 서점에 가가지고 이것만 보는 게 아니겠죠. 뭘 또 찾아야 되겠어요? 면접 가는 게 있을 겁니다. 공무원 면접에 관련된 서적이 있으니까 그거도 한 권 구입해서, 발표, 됐어요?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보세요. 없어요? 면접 얘기하니까 책 얘기하니까 작년에 샀던 거 있어. 그렇지. 책이 있죠, 그죠? 작년에 샀던 거. 그러니까 요 책하고 면접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또 소영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 그 어떤 또 시사 상식 거 있고 여러 가지 또 지역에 대한 것도 많이 묻는다면서. 그리고 다행히 여러분들은 그 집단 면접은 없을 거예요, 맞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 그게 없으니까 그 대신 개인 면접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성적이 안정권이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배수에 걸쳐지면은 그 면접에서 굉장히 긴장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면접 미흡 정도만 안 나오면 되니까 내가 모르는 답변이 나와도 아까 시작했지 않습니까? 너무 천편일률적인 답변보다는 제가 요 부분은 좀 준비를 잘 못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조금 더 꼼꼼하게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서요. 앞으로 공무원이 되고 나서는 이런 지식도 다 이렇게 뭔가 민원인들에게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갖추도록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또 감동을 주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격권에 들어간 성적은 면접관이 봤을 때 다 인정을 하고 지금 자리에 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딱 봤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 성향을 가진다든가 또는 너무 이렇게 말투가 예의가 어긋난다든가 그런 자세적인 거. 또 중요한 게 또 틱병 정세. 말하는데 갑자기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깍깍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런 경우도 웃을 일이 아니라 그런 경우도 분명히 그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서 긴장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 운동도 많이 못하고 책도 많이 못 읽었으니까 집에 가면 책이 막 이렇게 너버려 있으면은 이게 막 사람 정신병 걸리는 게라. 내가 또 이 공부를 해야 되나 싶어요. 그래 내가 가자마자 책 정리를 하라고 빨리. 신경 쓰지 말고 선생님이 100% 제가 확신하잖아요. 진짜 예를 들어 갑자기 합격자 명단이 없다. 그럴 일도 있겠지. 아직 그거는 0.0.0. 몇 프로만이 되겠지만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책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박스 속에 쌓아놓고 앞으로 내 미래를 개척하고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가 나중에 내년도나 선생님이 또 그립고 보고 싶거든. 그때 왔었을 때는 선생님이 만약에 선생님이 봤었을 때는 지금 여러분이 봤던 모습보다는 더 발전된 모습이 있을 건데 아까 그 할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내가 지켜봤는데 너무 노력하시고 학생들이 합격하고 이 선생님이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지. 연륜이 있고 이러다 보면은 한 사람이 노력하면은 저 사람이 그 위치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더 발전되게. 더 발전된다는 게 뭐겠어요? 학생도 많이 찾아오고 다시 선생님 또 옛날 명성으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그때 되면은 선생님이 또 약속한 대로 근사한데 대구 시내에서 제일 좋은 호텔 레스토랑 가서 또 식사도 하고 그럼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래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라 생각되니까 그래 그때까지 때까지 마음 준비 잘해서 안정적으로 합격하고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그리고 또 이 모임도 마찬가지지.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합격하고 나서 서로 연락 다 주고받고 고민도 같이 해결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그게 여기서 공부했다는 하나의 또 이 맥이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합격했다 걔가 옛날에 내가 니하고 언제 공부했는데 이런 마음 갖지 말고 그러면은 그게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런 이기적인 존재가 되면 안 돼. 아까 했잖아. 현영이가 같이 공부했던 소영이하고 같이 공부했는데 그 소영이 이제 같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합격했다고 선생님 덕분에 합격했다고 그런 문자를 그 네이버에다 남겨놨다니까. 그래,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 얼마나 그게 기쁘니, 어? 그래, 그런 말 잘 새겨듣고, 서점에 가서 책 구경하고, 그래가, 7월, 며칠 날? 8일 날. 무조건 해야 되는데, 혹시나 0.00001%인데 떨어지더라도, 뭐 그런 일이, 절대로 그런 일 없겠지만은, 반드시 쌤한테 연락해야 됩니다. 혼자 고민하시면 안 되고, 알겠지? 그래. 당연히 합격 소식을 먼저 알려줘야 되겠죠. 원래가 나머지 또 합격권에 있는 분들도 다 모여가지고 그날은 다 모일 때는 저쪽 자리까지 다 모여가지고 또 그때 가서 또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실질적인 면접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네. 자, 우리 박수 한번 치시고